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뇌에 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려는 기술을 개발 중이죠. 이 기술의 목표는 뇌에 전극을 삽입해 신경 신호를 읽고 이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은 최근 과학과 의학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기술, 바로 뉴럴링크와 뇌 자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뇌에 칩을 넣어 인간의 기억을 저장하거나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상상처럼 들리겠지만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뇌를 자극하여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100년도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전기 충격요법부터 파킨슨병 치료에 혁신을 가져온 심부 뇌 자극술까지 뇌 자극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 중이죠. 오늘은 과거의 기괴한 뇌 자극 실험에서부터 의학이 그리는 미래까지 인간의 뇌와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진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상상했던 영화 같은 미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건강한 이야기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뇌에 대한 치료나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1930년대 전기 충격요법을 시도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거의 없었고 약물 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죠. 특히 이탈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 우고 체를레티가 동물 실험을 통해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발작을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1938년 첫 환자에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첫 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39세 남성이었어요. 당시 이 환자는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며 다른 치료법이 전혀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체를레티는 이 환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위험한 시도로 보였지만 전기 자극 후 환자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환자는 자극 후에 정상적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기 충격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부작용은 없었나요? 이 당시에는 뇌에 강력한 전기 자극을 주어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원리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강력한 전기 자극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을 겪기도 했죠. 또 전신적인 경련이 발생하면서 골절이 생기거나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 자극의 강도는 줄어들고 환자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도 함께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ECT는 안전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여전히 안전하고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심부 뇌자극술이 등장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뇌에 전극을 삽입해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떨림 증상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이후 강박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DBS는 뇌의 특정 부위의 전기 자극을 정확하게 조절해가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방식의 뇌자극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나요? 최근에는 비침습적 뇌자극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두의 자기 자극술인데요. 자석을 이용하여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TMS는 전기 자극을 주지 않고도 뇌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현재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기술이 기억력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큰 기술입니다. 뇌자극 치료는 1930년대 전기 충격요법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도는 위험했지만 당시에 용기 있는 시도가 현대 뇌자극 치료의 초석이 되었는데요.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뇌자극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해 더욱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의 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도체인데 거기에 자기장을 강력하게 자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뇌 USB처럼 뇌에 직접 칩을 넣는 기술도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뇌에 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려는 기술을 개발 중이죠. 일종의 뇌 USB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의 목표는 뇌에 전극을 삽입해 신경 신호를 읽고 이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기억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어를 따로 배우거나 수학을 힘들게 익힐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고 있는 건가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에서 뇌의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고 머지않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초기 목표는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환자들이 뇌의 칩을 통해 마비된 신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기억력 손상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로봇 팔을 조종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죠. 사람의 기억을 저장하거나 복원하는 것도 진짜 가능한 거네요. 영화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뉴럴링크와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뇌의 신경 신호를 읽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하거나 손상된 기억을 복원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기억을 잃기 전 데이터로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신경질환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래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를 증강할 수 있는 기술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뇌자극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이 앞으로 뇌 건강과 치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뇌자극 치료는 더 안전하고 정밀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뇌 건강과 미래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특이한 임상 경험이라든지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면서 이명이 있던 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명이 아주 오래 앓고 약도 여러 번 복용하시고 상담 치료도 했던 분들인데 뇌 자극 장치,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이명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